숫자 코드 몇 개 차이만으로도 크게는 몇 천만까지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 그 중에 하나가 커피 전문점이에요. 한 1억 원 정도를 받고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흑자도산이라고. 그렇죠. 그게 제가 이제 흑자도산에서 네, 안녕하세요. 성수동 식구들 첫 회 사회를 맡은 김슬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수동 식구들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성수동 식구들은 어떤 채널이고 또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다룰 예정이실까요? 성수동 식구들은 사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예정인 대표님들이 시행착오 없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채널인데요. 크게는 전반적인 준비 단계와 이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면 가설 검증, 그리고 보완, 확장, 나아가 최종 회수 단계, 이렇게 기업의 생애 주기별로 컨텐츠를 담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들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템을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현재 사회적으로 어떠한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페인 포인트를 보완을 해가지고 사업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거를 또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창업도약 패키지나 이런 지원 사업에서도 한 1억 원 정도를 받고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 비용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느냐. 숫자 코드 몇 개 차이만으로도 정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예로 들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기타 세액 공제 감면 등에서도 이게 업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받지 못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 가면은 작게는 세금이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몇 천만까지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업종 코드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전문가인 뭐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쪽으로 한번 상담 문의하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 사업을 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랑 상관없는 업종을 막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 마이크만 파는 게 아니라 팔면서 뭔가 또 부수적인 업무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업종도 같이 추가를 하는 거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난 도소매업인데 난 광고도 같이 하니까 광고 서비스업 이렇게 넣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 광고 서비스업에 다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그건 큰 오산이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소득도 정확하게 분배는 해줘야 돼요. 내가 세무사로서 봤는데 이 업종이 네. 가장 세무적으로 좋다. 제조업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이 세액 감면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도 받을 수 있고. 그럼 그거에 반해서 유통업은 안 되나요? 유통업, 한국 표준법률 코드코에는 수천 개의 코드가 다 있거든요. 그걸 다 외우고 다니지 솔직히 않아요. 그 세무사 시험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각박한 시험은 아니에요, 세무사 시험이. 제조업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좋더라고요.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는데 제조업이면 제조 원가를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비율이 제조업이 정책자금 같은 거 중징봉이나 뭐 이런 신고나 할 때 다른 데보다 거의 뭐 2배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셨으면 싶어요.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조업이라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드냐?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도소매, 뭐 심지어 음식점 이런 업종도 매출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세무조사에도 우리가 또 소명을 할 때도 굉장히 인정받기가 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의 중요성은 대표님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대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 이런 걸 받기 위해서도 재무제표를 미리 진짜 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사업을 위한 기초 스텝이죠. 그러면 그거는 사업을 할 거야. 집 앞에서 할지 강남에서 할지 이런 거는 저 같으면 고민해 볼 것 같거든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은 위치 선정도 절세 혜택 관련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청년이 강남에 사업장을 오픈을 했다. 최대 50%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해요. 서울 이외에 바깥 지역, 경기도 아니면은 과밀, 억제, 번역 이 밖을 나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100%까지. 예를 들어서 카페를 내가 개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업종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업종 코드의 진짜 중요성이 제대로 나오는 업종이긴 하거든요. 카페니까 커피 전문점으로 내겠죠, 당연히. 네. 네, 실제로 카페에서 커피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케이크, 빵도 팔고, 그렇죠. 디저트. 빵 팔고 디저트 이런 거 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 커피 전문점뿐만이 아니라 제과점업까지 같이 넣어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제한이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커피 전문점이에요. 커피 전문점으로만 업종 코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카페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제과점업을 넣는다? 그러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업종 추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낼 때예요. 혹시 사업 시작 전에 준비를 좀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안타까웠던 사례 알 수 있나요? 원래 그 음식점의 직원으로 일하시던 분이셨어요. 내가 음식점에서 음식 만들고 팔면 되지.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좀 매출이 나오는 가게다 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그대로 인수를 하신 거예요. 음식을 판매하는 거는 이전에 계속 해왔던 방식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사업체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직원들과 관련해서 맨 처음 문제가 시작된 거죠. 직원분들도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인수한 날로부터는 한두 달 정도밖에 일을 같이 안 했는데 내가 인수하기 전부터 일해왔던 그 기간까지 다 산정해서 퇴직금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양수도로 할 때 포괄 양수도로 하느냐 일반 양수도로 하느냐 뭐 그런 차이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전혀 계약서의 형태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인수를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음점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간이 포함돼서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 알게 된 거죠. 퇴직금이 폭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통 영업양도라고 하는데 일반 승계냐 포괄 승계냐 이런 걸 떠나서 근로조건 같은 경우는 포괄 승계가 원칙이에요. 포괄 승계가 원칙이어서 이 양수도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액에 포함해서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없죠. 그 방법이 취지가 이렇게 영업을 사고 팔 때 그러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가 그 영업양도를 할 때는 포괄 승계 원칙으로 한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이에요. 재밌네요. 준비가 안 되면은 너무 놓치는 혜택들이 많다. 그래서 꼭 꼼꼼히 좀 알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싶은 마음이 크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름도 어떤 걸로 할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왜냐면 그게 이미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려는 서비스가 특화가 되어 있는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저도 이거 들은 건데 이 치킨집이에요. 간판은 소쿨 치킨으로 바꿨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 상표권 갖고 있는데 바꿔라. 그래서 간판만 쿨하게 바꿨어요. 뭐요? 소하스로. 치킨은 사실 따뜻하니까. 그렇죠. 뜨거워야 맛있죠. 그러면은 이것과 반대로 준비를 잘해가지고 엄청 성공한 사례도 혹시 아실까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스라님한테 이 펜을 팔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다음 달에 줘도 될까요? 오늘 팔았으니까 매출액은 오늘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1,000원이 없죠. 그러면 이 갭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발생주의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대표님들이 이제 매출액이 10억 나왔습니다. 근데 나 왜 10억이 없어? 늘 맨날 없다는 게 현금주의로 방식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현금주의면은 흔히 아는 점포 같은데 사장님 이거 물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500원이요? 바로 주잖아요. 그럼 갭이 없죠. 제조업 같은 데로 또 예를 들면은 원가를 100억 원어치 매입을 했어요. 일단 100억 원이 지출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월 10억 원씩 원가를 수입을 해가지고 15억의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무제표에는 월 결산을 한다는 가정하에 8월 매출액 15억, 비용 10억,
2, 5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억은 이미 회수가 안 된 거니까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은 현금주의랑 다르게 갭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돈이 내년에 5억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제 인건비를 줄 수도 없고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비용이 없고 이러면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발생주의랑 현금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흑자도산이라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게 제가 이제 흑자도산할 거 밥 좀 사주세요.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 있어요 혹시?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정석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증빙,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료 세금 계산서거든요. 임차인이 요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요청하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증빙 자료들을 잘 챙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많이 싸라.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테크니컬하게 절세를 시켜줄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부가세는. 그래서 증빙 자료들 정말 잘 모아주셔야 돼요. 증빙 자료는 세금 계산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카드 메인 대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모아주셔야 돼요. 그게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세무사님은 100원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하시나요? 100원이더라도 사업성으로 쓰는 거다 하면 저는 무조건 십시일반이라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아서 굉장히 세금 절세 도움이 된답니다. 어제 미팅을 했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주시면서 현금영수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그 세무사님은 슬아님을 사적으로 만났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 누가 알아? 사업적으로 공적으로 만났으면 현금 영수증을 했겠지. 아, 그치? 노무사님 다 하고 계신가요? 무조건 해요. 저는 친구가 저 안 할게요. 잠깐만 제가 할게요 하고 저는 제 건 철저합니다. 쿠폰 잘 먹으세요. 유가증권 부자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핸드폰 정리 저는 그거 다 해요. 키오스크. 키오스크. 네, 그럼 오늘은 사업 시작 전 사업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